안녕하세요, 흑자입니다. 요즘 보면은 서울 아파트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저는 솔직히 요즘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됐었습니다. 어떤 거를 공략해야지만이 우리가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고민이거든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원래는 이제 상가 투자라든지 아니 빌딩 투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했어요. 물론 주거용 투자도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요즘 시장을 보니까 상가라는 시장이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가. 즉 상가가 좋으려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소비를 할 것이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돈을 벌 것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또 중요한 거는 이번에 추경을 하죠, 추경. 그것도 돈이 풀리잖아요, 그쵸? 완전 악순환이에요, 그쵸?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을 풀어야 돼. 금리를 그럼 내려서 이 소비를 좀 더 많이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래는 소비를 했던 돈으로 어떻게 하죠? 이자를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돈은 돌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떨어지고 추경해야 된다 만다 하는데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한 거는 이거죠. 서울의 집값이 오르고 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상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 좋고 그럼 월세를 제대로 못 받는다 그러면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월세 올릴 수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 크게 높지 않다. 그럼 우리가 상가를 정말 저렴하게 가져오든지 아니면 정말 좋은 지역에 있는 상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 상가가 또 잘 안 나온다. 이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거용을 가야 되는데 1번은 아파트. 어디? 서울 아파트. 2번은 그쵸? 빌라. 서울 빌라. 3번 뭐 있죠? 서울 오피스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요 세 개를 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서울 아파트 너무 비쌉니다. 상승을 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투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요즘에 이 둘 중에 하나를 공략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 빌라냐? 오피스텔이냐? 자, 그러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생각한 게 뭐냐면 빌라도 버립니다. 원래는 빌라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원래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잖아요, 보면. 그쵸? 그래서 시동세도 4.6% 내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래는 이게 업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거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빌라를 지은 이유는 뭐냐면 명의죠, 명의. 이 명의가 걸리다 보니까 중과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다 생각을 했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명의에도 좀 자유로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은 개인 투자가 아니고 법인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총장님, 어떤 이유 때문에 왜 오피스텔입니까? 저는 원래 오피스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극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싫어하던 네가 왜 이거를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공급입니다. 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공급이 없습니다. 아파트도 없고요. 빌라도 없고요. 오피스텔도 없습니다. 세 개 다 지금 공급이 없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년 4만에서 5만 정도의 신규 물량이 터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2, 3만 밖에 안 터져요.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5만 가구를 풀어야 되는데 못 풀었어. 그러면 2026년도에 6만 가구를 풀면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25년도에도 2에서 3만 가구 풀고 2026년도에도 2에서 3만 가구 푸는 거예요. 누적이 되는 거죠, 누적. 공급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매년 1만 가구, 2만 가구, 1만 가구, 2만 가구가 부족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말을 쌓이면서 폭발하는 겁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 대한 상태로 보면은 이게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러면 아파트만 없어야 되는데 빌라도 엉망입니다. 오피스텔은 더 엉망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매년 2만 세대 정도가 공급이 됐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최근에는 한 2,000세대? 한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공급이 없습니다. 내가 돈이 있다 하면은 서울 아파트 사면 되죠. 하지만 돈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죠? 그쵸? 다음 거 생각하는 거죠.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명의도 있어야 되고 주거용으로서의 부담감이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법인 매입 가능하고 월세도 나와요. 월세가 충분히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피스텔에 대한 인식도 좋아졌습니다. 빌라가 전세 사기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세라는 제도보다는 내가 월세를 내더라도 나의 보증금을 지키겠다. 빌라보다는 오피스텔이 그래도 위치적으로 되게 좋게 있거든요. 오피스텔은 위로 쭉 짓잖아요, 상업지역에다가. 그쵸? 그러다 보니 빌라보다는 기본적으로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전세를 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줄어들고 월세를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오피스텔에 대한 월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도 그럴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월세 가격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전세라는 게 하방을 받치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 하방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월세로 많이 전환을 했고 월세 가격이 올라갔다. 그래서 오피스텔에 대한 기본적인 수익률이 좋아졌다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피스텔이 당분간은 투자처로 괜찮을 수 있겠다. 자, 두 번째는 인구. 우리 보면은 저출산율에서 인구가 줄어든다. 그럼 저한테 그럴 수 있습니다. 족장님, 인구가 줄어들면은 아파트가 남아도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다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올라갑니까?
될까?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쵸? 그 말도 맞을 수 있는데, 자, 볼게요. 저출산이라서 인구 감소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구 감소도 맞는데, 우리는 보면은 1인, 2인 가구가 많아졌어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한 가구에 3, 4인 가구가 원래 맞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쪼개고졌어요. 4명이 각각 살아요, 요즘에는 막. 그러다 보니까 소형 평수의 수요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인, 2인 가구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쪼개져서 이들이 한 명, 2명 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 하나, 딸 하나, 어머니, 아버지. 같이 안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한 채가 필요했었는데 세 채가 필요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맞아떨어지나요? 보면은 인구는 줄어들지만 가구 수는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가구 수는 늘어났는데 뭐가 없다? 공급이 없다. 그러다 보니 이 1인 2인 가구들이 원하는 부동산을 내가 공급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 오피스텔을 많이 보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피스텔을 사고 팔고 하는 거, 그건 아직 힘들 수 있어요. 저는 조금은 장기적으로 봅니다. 아까 얘기드렸죠? 뭐가 올라가고 있다? 월세가 상승을 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수익형 부동산에 월세가 오른다.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오른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1억에 샀던 거를 5만원, 10만원 올라가면은 1억 1천, 1억 2천, 1억 3천 이런 식으로 수익률에 따라서 매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오피스텔을 많이 보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PT 수업에서도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입찰을 많이 도전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습니다. 족장님, 그럼 오피스텔 다 사도 돼요? 다 사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보세요. 다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른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2억짜리 오피스텔을 1억 7천, 1억 6천 낮은 가격에 매입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2억에 산 거예요. 그럼 당연히 돈 못 벌겠죠. 그리고 저는 저만의 월세에 대한 수익률 개념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곳이 더 잘 팔리는지에 대한 개념도 있거든요. 서울도 지금 보면 인기가 있는 곳만 인기가 있잖아요. 오피스텔 똑같습니다. 봐서 무조건 오른다는 게 아니고, 보는 지역이 얼마만큼 상승이 있었는지, 하락이 있었는지, 그동안 상승폭이 어떻게 됐는지, 공급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고민하고 매입하는 그런 스킬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어디가 좋아요 말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어디 지역까지 하니라고 하면은 그것까지 얘기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 왜냐면 그게 틀릴 수 있잖아요. 틀리면 저 혼자 틀려야죠. 오늘 이 시간은 넌 무슨 투자를 하니? 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 드리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투자 하시나요? 그 물건이 좋아 보이는 이유가 뭔가요? 혹시 기회가 된다 그러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저도 그걸 보고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영상이 좋으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